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네, 시청 앞인데 네,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예. 자, 우리 대표님이 이 갤러리를 쓴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야, 멋있네요. 멋있죠? 예. 자, 이게 멋있는 반면에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가 예. 코로나 이후, 네.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과연 지난 3년 동안 무너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일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예. 그런데 한국 경제도 여기 들어가는 포함되죠.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제 발표 순위가 10위예요.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 10위니까 이미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현명한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 여러분이 조금 지겹더라도 경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짧게. 예. 자, 미국은 1939년까지만 해도 금본위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맞추어서 달러를 찍었는데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금본위제를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국가가 보정을 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한 지폐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신권 중심의 이렇게 경제를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물론 이제 미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승인만 하고 중앙 연준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데 국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많이 찍어서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형태로 해요. 그렇게 했죠. 이 빌려오는 것이 바로 국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지금 무려 3경까지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로 볼 때 3경. 3경 달러. 자, 이게 이제 이자도 이자지만은 지금까지 개념은 뭐였느냐면 만약의 경우에 국가가 어려우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된다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랬었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 달러가 3억 명의 미국인들에게만 사용이 된다면 가치가 없는데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렇죠. 세계가 다 이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인구에 비례하여 달러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무한정 찍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 무너졌느냐면 이렇게 달러가 지난 15년간 공고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OECD가 오펙이 끄집어내는 석유를 무조건 오펙은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달러를 페트라 달러라 그래요. 페트라. 페트라는 뭐냐? 말 그대로 반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페트라 달러를 가지고 무조건 석유 값이 달러 값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찍어도 달러는 제 가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말 그대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왜냐하면 세계 2, 3위권에 드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루블화로 팔겠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루블화를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국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고 이미 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페트라 달러인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기축통화가 벌써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이 지금 이제 기축통화가 안 되니까
지금 경제가 계속 다운되어서 네. 이번에 다시 한번 5% 정도의 달러를 더 발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부채 한도를 의회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부채 의회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돈을 일시에 갚아라. 네. 디폴트 현상이 발생해요. 네. 파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요걸 또 이용을 합니다. 파산하겠다 이거. 예.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는 네. 디폴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CBDC로 가려고. 네. 중앙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를 네. 디지털 화폐를 중앙이 발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종이 돈은 사라지고 뭐예요? 네.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갑니다. 네. 그 디지털 화폐는 이 종이 돈보다 훨씬 더 뭐예요? 이동은 이동은 쉽지만 근거는 약해져요. 종이 돈보다 저장성은 있죠. 저장성은 있는데 근본이 될 때는 100% 안정성이 있었지만 예. 그거는 아주 뭐 미국이 보정을 서는 미국 달러가 보정이 됐지만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로 가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보정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있네요. 네. 근데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이미 은행 세 개를 부도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한꺼번에 20개도 부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간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종이 돈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지죠. 없어질 뿐 예. 아니라 내가 종이 돈으로는 쉽게 말하면 적은 액수는 결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대량의 액수는 무조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라고 유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 돈이 뭐 노출이 돼 버려요. 네. 옛날에 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명동에 있는 사채 시장에 네. 그 지하 경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화폐 개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저축은행을 허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지하에 있는 검은 돈이 사채 시장에 있는 사채 사장들이 저축은행을 만들어서 네. 합법적으로 대출해주라. 예. 이게 저축은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숨겨놓고 사채 시장으로 움직이는 이 검은 돈을 어떻게 국권을 만들어버려. 신권을 자꾸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권은 국권은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화폐 사기권 중에 내가 국권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70%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뭐 꼭 붙는 말입니다. 정치 자금인데 2천억 있다.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짜 돈이 있어요. 근데 앞장 뒷장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종입니다. 그 보여주고는 이걸 50%에 할인해서 줄 테니까 당신이 처리해서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긴 일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지하 경제가 뭡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그럼 이제 뭡니까? 투명해야 되고 투명할 뿐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QR 코드를 가진 사람만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산이 다 노출이 돼. 그렇죠. 내 신분은 노출이 돼. 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을 제한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정가자나 네. 뭐 사고 친 사람이나 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쓰고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속박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지금 바로 해결점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이 금리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는 사태가 반드시 또 온다는 거죠. 일정량 이제 그 거대 자본들은 워렌 머핏 있잖아요. 그 친구가 최근에 IT 대기업에 투자했던 돈 130억 달러를 인출해 버렸어요.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달러가 폭락한다는 건지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IT 기업들, 이들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키워줘가지고 다 큰 버블을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부를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높으냐? 없어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없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붕 띄워서 네. 초기에 투자를 해주고 가치를 키워서는 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뭐 1조 부자니 2조 부자니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꺼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꺼지면서 이들이 지금 뭘 노리냐면 한 가지 더 환상을 주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네. 즉 특별히 이 메타버스, 네. NFT, 네. 가상현실 네. 이런 것이 돈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해서 이런 닷컴 버블을 또 한 번 일으키려고 작정하려고 뭐예요? 최근에 흰 고무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네. 정확히 알고 있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면 네, 무슨 말이냐. 조선은 혼자만 하는 얘기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식과 부동산이 또 한 번 폭락을 하고 네. 특별히 자영업자들 정말 네. 힘든 분들이 아주 줄폐업을 또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네, 핵심만 얘기하면 대책을. 어차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 사회적인 사람들의 경제 규모보다 너무 많은 거품이 끼어서 자영업자도 너무 많고 또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구제금융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잉 돈이 이 사회에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려 있는데 이 모든 게 어디에 되냐? 은행들이 지금 짐을 지고 있어요. 네. 은행도 지금 자기 한도 내에 10배, 20배로 지금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미니언성으로 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빨리 다운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다운시프트. 다운시프트. 네. 예. 내가 생각하는 지출이나 사용의 용도, 소득의 수준을 조금 낮추자 이거죠. 지금 김재현 대표는 여기에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결해놨죠. 어찌됐건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말 농담이 있잖아요. 네. 집이 없는데 빚이 없는 사람이 갑이다. 근데 작년까지는 뭐요? 집이 있는데 영끌해서 집을 가진 사람이 갑이다 했는데 결국 어디 울면서 지금 반값에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지금은 빨리 양보하고 우선 현금만 할 수 있는 대책 첫 번째는 금을 무조건 금을 사라. 확보해라. 두 금을 번째는 땅을 확보해라. 무조건 땅을 확보해라. 땅을 사라. 대출 없는 땅. 대출이 없는 땅.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형편으로 100평밖에 못 가지면 100평을 사는데 30%만 대출을 받고 70%를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70% 대출을 받고 30%를 내 돈으로 하면 반드시 그 땅은 뺏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라. 현금을 확보해라. 현금을 확보해서 언제든지라도 이렇게 자산 가치를 옮길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은행들은 대출 상환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거 쏘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 전 대표 얘기 두고 보니까 오늘 아주 신선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의 미래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서 자주 또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매일 합시다. 가까우니까 이제. 김 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